제가 조선왕실록을 냈을 때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바로 왕의 이름 또는 호칭,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할게요. 정몽주를 죽이고 공양왕을 내쫓고 드디어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됩니다. 이성계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조선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국호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왕으로 즉위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상질이라는 인물을 중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호를 뭘로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조선이라는 그 국호가 결정이 돼요. 자, 조선 왕조의 왕들의 그 명칭을 보면 제일 먼저 나라를 세운 이성계 같은 경우는 태조죠. 이 태조라는 명칭은 나라를 세운 왕들한테 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태조라는 나라를 세운 명칭은 고조라고도 하고 태조라도 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을 한고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묘호로서는 또 태조라고도 이야기해요. 되게 한 나라 이후에 정해진 묘호죠. 중국에서 생겨온 묘호인데, 자, 왕의 이름 또는 호칭,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할게요. 조선의 왕들의 호칭이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게 상당히 그 깊은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선 왕들은 보니까 조가 붙은 사람도 있고 종이 붙은 사람도 있고 군이 붙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조선왕실록을 냈을 때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왕실록 300세 기념으로 3판을 낼 때는 앞에 그게 부록펜에 그걸 다 실어놨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태조라는 것은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 그다음에 되게 나라를 세운 사람 조를 붙이고 그 뒤에는 이제 종을 붙이게 이렇게 돼 있죠. 왜 종을 붙이냐? 이 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종갓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었다는 뜻이에요. 예, 종이라는 건. 그 다음에는 조종이 붙었고 또 군이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죠. 군이라는 거는 원래 왕자한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왕자 신분으로 강등된 사람, 그게 이제 군이죠. 그런데 우리 그 왕들의 이름을 보면, 명칭을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이걸 묘호, 그다음 시호, 존호, 그다음에 호, 휘. 왕들의 이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묘호는 뭐냐 하면 종묘에 올라가는 이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종묘에 신주가 있죠. 그 신주에 올라가는 이름이 묘호죠. 시호는 뭐냐 하면 시호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호는 신하들에게 내리는 시호도 있고 왕에게 내리는 시호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종 임금이라면은 세종이라고 일단 부르죠. 근데 세종의 그 호칭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종의 호칭이 굉장히 길어요. 한번 볼까요? 세종 다음에는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호, 대왕이에요. 세종의 정식 명칭이에요. 엄청나게 길죠? 제대로 외우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 그런데 이 세종은 종묘에 올라가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장헌. 세종은 장헌대왕이라고도 하거든요. 뭐냐면 중국의 황제가 세종에게 내린 시호예요. 중국 황제가 내린 시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영문, 예무, 인성, 이건 뭐냐? 요걸 존호라고 하는데요. 그 세종의 업적 또는 세종의 인성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그러면은 뭡니까? 학문에 뛰어나고, 예무 그러면은 무예도 밝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 그러면 인을 이루고, 그리고 명효 요거는 뭐냐? 다음 왕 문종이 올린 시호예요. 우리 측에서. 그래서 세종을 명효대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왕은 우리가 흔히 세종하고 정조는 대왕이고 나머지는 그냥 왕이다 이렇게 해야 돼. 모든 조선 왕들은 다 대왕이 붙어요. 예.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구려 시대에 또 그대로 있었어요. 자, 고구려 때 보면 강캐토왕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죠. 강캐토왕은 사실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잘못된 명칭이에요. 강캐토왕의 비문이 발견됐죠. 그 비문의 강캐토왕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나와요.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으로 나와요.
이렇게 길어요. 그럼 여기가 국광상의 묘호예요. 묘호. 그러니까 강개토왕의 정식의 묘호는 국광상왕이에요. 그럼 강개토왕은 여기 있다는 거죠. 광개토. 그죠? 강개토는 광개토경이니까 뭡니까? 예, 토지의 경계를 넓히고 열었다. 이거 업적이죠. 이게 존호예요. 업적. 예, 그 다음에 평안. 평안 이거는 시호예요. 신하들이 올린 거. 그러니까 평안왕이는. 예, 우리가 보면 그 왕들, 고구려 왕들 중에 평원왕도 있고 막 양원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호태왕이 호도 시호예요. 그래서 호태왕비라고 중국에서는 호태왕비라고 써요.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호는 조어로자를 쓰는데 고구려 왕들 중에 조어로자가 대부분 다 붙어 있어요. 대부분 다 호태왕이에요. 태왕 그냥 붙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평원왕 같은 경우도 평강호왕이라고 했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 있던 거예요. 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조선의 왕들의 그 어떤 묘를 한번 살펴보면, 자 태조, 정종, 태정, 태세죠. 태종, 문, 뭐 그다음 단, 세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래가지고 성종 막 이렇게 있는데 고려 시대도 보면 성종도 있고 문종도 있어요. 왜 이게 똑같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왕들에도 보면 또 있어요. 그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영락제라고 하는 명나라 3대 임금, 그게 성조잖아요. 성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묘에 성자가 붙은 사람, 이룰 성자가 붙은 사람들은 뭔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의 9대 임금이 성종이죠. 성종이 뭘 완성했냐? 경국대전을 완성했어요. 국가의 법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국가가 완성됐다라고 해서 성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고려시대 때 7대 임금 목종이잖아요. 그럼 그 목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이런 모든 명칭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중국의 고대에 주나라라고 있어요. 하은조 할 때 3대 이 둘레 주자서는 주나라가 있어요. 이 주나라의 왕의 호칭에서 따온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왕들의 업적과 비견해 가지고 비슷할 때 그 명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나라에게 이어지고 당나라에게 이어지고 송나라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이 지배한 시대는 대개는 말하자면 주나라 이후에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중국 한족과 관계없는 나라들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주나라 시대의 법들을 다 따온 거고, 이 주나라 시대의 어떤 문화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주역이에요, 주역. 주나라 역이에요, 그게. 역에는 주역, 주나라 역은 주역이고 한나라 역은 한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이라는 건 그날의 어떠한 운세를 점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옛날에 나라마다 다 있었는데 주역이 가장 오래되고 그것이 공자가 그것을 갖다가 뜻을 달았기 때문에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나라 시대 때 이후 춘추 전국 시대 뭐 거기에 보면 오나라 성왕도 있고 다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묘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조선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의 묘가 붙은 것도 다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는데 태자 붙은 왕 있죠. 네. 이 태종이라는 왕들은 전부 다가 호로 자식들이에요. 네. 한마디로 왜 호로 자식이냐? 아버지를 내쫓거나 죽이거나 형제를 죽이거나 아니면 왕위를 찬탈하거나 이런 놈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요 나라의 태종 야율 아보기도 그런 놈이고, 그 태종이라고 붙은 놈들 당나라 태종 이세민도 자기 형 죽이고 아버지 내쫓은 놈이고. 예. 그러니까 태종이라고 붙은 놈들은 전부 다가 호로 자식들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그런데 이 호로 자식이 나라를 세운 곳에 버금가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떠한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 그 묘의 명칭들에도 사연들이 다 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명칭들을 보면 이제 조는 원래는 나라를 세운 사람하고 그 조상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의 아버지 이자춘은 환조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사대조 할아버지는 목종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조보는 익종이라 그러고 그 밑에 할아버지는 도조라 그러고 그렇게 조가 다 붙어요. 익조, 도조, 환조 이렇게 조가 붙어. 그거 그냥 저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을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조선 시대에 이제 이게 조가 그러니까 조라는 게 붙는 거는 나라를 세운 사람에게만 붙여야 되는데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조가 붙은 왕들이 있죠. 그 첫 번째 왕이 세조예요. 그죠? 예. 이 세조는 말하자면은 뭐 자기가 말하기를 김종서라든지 이런 무리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았다. 그래서 나라를 새로 세운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해서 세조라는 묘가 붙은 거예요. 누가 붙였느냐? 같이 이 수양대군 세조하고 같이 권력을 농단했던 한 명이가 붙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누굴 본따 가지고 그랬을까요? 누굴? 자, 나라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조자가 붙은 그런 인물은 원나라 원세조 쿠빌라이예요. 첫 번째 인물. 예.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는 이게 원나라는 원래 쿠빌라이가 세운 대제국이죠. 그 이전에는 칸국이에요. 그냥 징기스칸 이후에 칸국이고 여러 칸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쿠빌라이가 그 칸국들을 다 결합해 가지고 원이라는 대제국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자기가 태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를 붙인 거예요. 그 태조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크게 이었다 해서 세조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걸 본따 가지고 조선의 세조가 세조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명나라의 3대 영락대제 그 사람이 성조예요.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말하자면 이제 지역의 번왕이었던 연나라 왕이죠. 이게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 자기가 황제가 된 거죠. 그렇게. 자, 이 세조가 그런 인물이고요. 조선사에서는 두 번째로 조자가 붙은 인물은 인조예요. 그 중간에 선조 있는데 왜 인조지? 이렇게 생각하죠. 선조는 원래는 선종이에요. 그러다가 강해군 때에 이 선조가 임진왜란의 성전을 이끌어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운 거나 다름없는 업적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선조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조라는 것은 조금 더 높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업적이 큰 왕을 조라고 하는 거다라고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조는 뭡니까? 강해군 내쫓고 반란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강해군을 그 당시에는 뭡니까? 아주 패악한 군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패악한 군주를 내쫓고 정도를 되찾아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세웠다 해서 인조로 붙여준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가 붙은 사람 또 누가 있나요? 영조가 있죠. 그 다음엔 정조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누가 원래 영종이고 정종인데 누가 바꿔줬을까? 이 사람들 이 영조와 정조의 묘가 영종에서 정종에서 바뀐 이유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황제가 되면서 자기 조상들을 아까 보니까 태조의 조상들 환조 뭐 이렇죠. 그 조상들을 높이는 의미에서 조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제국을 하면서 황제국이 되면서 새로운 나라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대 왕들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황제로 또 바꿔요. 그렇게 해서 정조를 정조 선황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럼 중간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순조가 있죠. 순조. 이 순조는 이제 철종 시절에 홍경래의 난과 그 다음에 천주교도의 침입을 막아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일으킨 거나 다름없는 그래서 크게 보호했다라는 의미에서 순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세조와 인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뒤에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업적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왜 연산군을 내쫓던 중종은
왜 중조가 아닐까? 연산군을 내쫓은 건 사실 중종이 아니죠. 박원종이 반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박원종의 반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연산군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중종은 박원종 세력이 추대해서 왕이 올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중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아버지의 그 선조의 대를 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니 성종의 중종의 아버지 성종의 대를 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이 중종에게 그대로 대를 이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인 거죠. 그렇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연산군하고 강해군 이 둘이 있죠. 군이 2명 있죠. 이 군이 2명인데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왕이었는데 왕자 신분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강해군은 원래 왕이 되기 전에 강해군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거고 연산군은 왕이 되기 전에는 세자였기 때문에 군의 칭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왕자 신분으로 강등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군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조종군으로 구분된 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거예요. 이렇게 시호, 묘호, 시호, 존호, 휘. 이 휘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자, 조선시대의 이름에 보면 임금의 이름은 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은 명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 다음에는 이 휘 말고 자라는 게 있어요. 자는 부모가 준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친구들끼리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호가 있죠. 호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주변에서 그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색다르게 붙여주고 그 특징을 살려주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죠. 조선시대 이름은. 이 자나 호는 임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휘는 보면 대개 조선 왕들의 휘는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왕이 된 뒤에 이름이 바뀌죠. 단어로 이름을 바꿔요. 이단으로. 왜 외자를 쓰느냐? 이 휘에 들어간 그 한자는 일반인들, 백성들이 못 쓰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문서에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아주 희귀한 글자를 쓰거나 만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글자에 왕자를 붙이거나 아니면 날일자를 붙이거나 해서 쓰거나 일반적인 사람으로 잘 안 쓰는 글자 그런 글자들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저희 휘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자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자도 되도록이면 거의 안 쓰는 글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만든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임금왕자를 옆에 붙여가지고 일반 글자에다 그걸 붙여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휘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임금을 부르는 이름, 명칭, 묘호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